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성문전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필요했던 특징적인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보고, 결국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차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용 이 증착 필름 사업을 한다. 그리고 DM 사업을 하는데, 이 매출액 비중을 봤을 때 이 필름 사업부에서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제가 재무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0.91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저 PBR 관련된 수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인 폭을 기록하고 있고, 이 ROE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펀더멘털이 탄탄하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BR이 1보다 작더라도 이 저 PBR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긴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리적인 측면은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이 성문전자도 뭐 필름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착 필름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금리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특히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이 전기차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결국에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돼야지 이 성문전자 역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 자동차를 살 때 이 할부금 금리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할부금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전기차 테마 또 자동차 테마가 섞이기 때문에, 자동차 테마가 하락하면 성문현자 역시 주가 하락 모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테마와 함께 주가가 엮이면서 이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좋죠. 20%를 성장을 하는 거니까 20%도 큰 수치죠. 자, 하지만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 60%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 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현재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전기차 산업 역시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겠죠. 그래서 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중국이 최근에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부동산부터 살아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 부분을 노린 그런 의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핵심 말씀드리면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야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역시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키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프의 지수와 CPI 지수인데, 앞서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어떤 기조가 강하냐? 이 PPI 지수와 CPI 지수 모두 이 실제가 예측치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PPI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 CPI 지수보다 선행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비용적인 원가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비싸게 판매를 하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CPI 지수가 상승한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시키고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현재 리스크 자체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후의 금리 인하는 아직 희박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가 호조인 상태죠. 자, 그리고 노동시장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긴박한 현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배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가능성, 이 금년도에 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해야 이 성분전자 역시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은 1511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자율주행차까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자동차 산업은 제가 경기 민감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 부분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 경제 회복세가 보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 11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매물대를 보게 되면 2250원 또 2000원 구간 2000원부터 2250원 사이에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상승 동력을 얻더라도 2000원에서 2250원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폭은 반드시 11선 위에서 상승을 해낸다. 제가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인간의 심장이 11선인데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줘야 이 상승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성문전자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나 더 정확한 가격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